집 한 채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월세 많이 안 받으니까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그냥 아직 눈 감아주고 있는 거구나. 반갑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배짱입니다. 여러분 5월이 됐어요. 5월 하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죠. 네. 집 한 채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본인은 전세를 살면서 자기 집 전세를 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가로 살면서 오피스텔에 월세를 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월세 많이 안 받으니까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가?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종합임대소득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혹시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월세 금액을 크게는 받고 있지 않은데 임대소득 신고를 안 했다가 정말 추징당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요. 국세청이 그냥 아직 눈 감아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요즘은요. 전세를 살거나 뭔가 월세를 살면 뭘 받죠? 바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자체가 과세 자료로 파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2021년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지금 의무화가 됐잖아요. 이게 신고를 하면서 이 사람 인턴이 있어서 월세를 받는구나, 보증금이 있는구나, 이렇게 다 또 국세청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임차인이 연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연말 정산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있잖아요. 월세 세액공제 있죠. 이런 걸 넣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 알게 된다. 어느 순간 가산세와 함께 폭탄이 날아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 첫 단계가 바로 내가 가진 주택수가 몇 개인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보유주택수의 기준은요, 개인이 아니라요, 바로 부부 합산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국세청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줬는데요. 바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 흐름도입니다. 먼저 1주택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주택자입니까? 국외 소재 주택입니까? 그래서 기준시가가 9억 원인데요. 2023년부터는 12억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12억이 초과했고 월세 임대 수익이 있다면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주택자 또 3주택자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준시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준시가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 기준시가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요. 만약에 아파트일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고요. 만약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입니다. 이거는요. 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가셔서 주소를 치시면 나오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 흐름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주택수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1주택자인데 12억 초과의 월세가 있다. 그럼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2주택자이면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의 보증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3주택자일 경우에는요. 모든 월세 수입 그리고 비소형 주택 3채일 경우에는 합계 3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소형주택이라는 건 어떤 집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나오는 소형 주택은요, 이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집을 말하니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얼마를 내야 될지는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을 크게 나누는 건 총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이상이다.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2천만 원 이내다. 그러면 종합과세를 할 수 있고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내가 그럼 분리과세를 하는 게 유리한지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종합과세는요.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율로 6%에서 45%까지 적용을 받고 분리과세는 모든 종합과세를
따로 빼는 거예요. 이 임대소득만 보는 거예요. 임대소득만 14% 단일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계산하는 계산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 수입만 있는 경우에요. 4인 가족으로 월세 임대 수익만 총 1,8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주택 임대소득 이외에는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표를 가져왔거든요. 보세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종합과세를 했을 경우에는요. 18만 9천 원이 나오는데 분리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98만 원이 나와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통 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는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다른 소득은 없어요. 주택 임대 소득만 있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수익 금액보다 실제 지출한 필요 경비가 더 많다. 내가 필요 경비를 뺄 경비가 더 많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는요. 나는 주택 임대 소득 외에도 타 소득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케이스를 살펴보고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리과세에도 사업자 등록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것도 분리과세를 보면요.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사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사업자 등록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 경비율과 공제금액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형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살펴볼게요. 이 필요 경비율을요. 만약에 미등록했을 때는 50%만 받는다면 만약에 등록을 하면 60%를 받을 수 있고요. 공제 금액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 소득세도 30% 그리고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감면 등은요. 받은 후에 내가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감면 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등록했을 경우와 미등록했을 경우에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 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세무사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한 경우고 필요 경비 및 공제금액 혜택 요건과 감면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입니다. 1번이 장기와 단기로 살펴봤을 때 세액이 14만 원, 39만 원이고요. 만약에 미등록했을 경우에는 112만 원.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훨씬 유리한데 왜 안 하는 걸까요?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 따르는 의무사항도 적지 않은데요. 바로 의무사항이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어요. 바로 5%죠.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입니다.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가 있고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액이나 이자를 다시 뱉어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 혜택도 6가지나 있어요. 보면 취득세 감면도 되고 재산세, 종부세 합산 배지, 그리고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까지. 이것만 보면 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되게 되면 의료보험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자기 상황에 맞게 등록을 할지 안 할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5월에 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이해서 내가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법, 그리고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리고 좀 덜 내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